50대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다시 하겠습니까? 인생의 중반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내 시간이 조금씩 돌아오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히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만약 50대에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80대가 된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분기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80대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쌓인 후회와 깨달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의 나가 그때의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은 무겁게 담겨 있는 경험들이죠. 이제 소개할 것은 50대, 60대에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되는 6가지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그때 그걸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미래의 나를 웃게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의 인생을 후회가 아닌 납득으로 채우기 위해 잠깐만이라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몸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 80대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프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겨우 일어설 수 있고 한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계단 오르내리기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에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50대, 60대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일입니다. 근육량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어들며 70대에 들어가면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 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괜찮을 때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훈련이나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서서히 10번 정도 스쿼트를 해본다든지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 천천히 스쿼트를 해본다든지 저녁 식사 후 5분 정도 제자리에서 발을 들썩여 보세요.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와 같은 큰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만 해도 몸은 분명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식사의 관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칼로리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미래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은 쓰는 용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입니다. 많은 80대 분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있었는데 쓰지 못했다. 열심히 일하며 조금이라도 노후를 준비하려고 절약하고 자녀의 학비, 주택대출, 부모님의 돌봄 등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왔던 50대, 60대. 그리고 이제 시간이랑 돈에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 생각하는 그 순간 체력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 타보고 싶었던 기차가 있었다.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점점 멀어져 있습니다. 많은 80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쓰는 게 죄송스러웠다.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그때의 내가 알았다면 돈은 건강하고 기운 있을 때 마음을 채우기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물론 무작정 돈을 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심 있던 취미 강습에 한번 도전해 본다든지
용기를 내서 1박 2일에 혼자 여행을 떠난다든지, 좋아하는 사람과 소박한 외식을 즐긴다든지. 이런 마음이 움직이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적당히 돈을 써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은 단순히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연금 수입, 생활비, 고정비 등을 대강 알고 있으면 이 정도는 나를 위한 즐거움에 써도 괜찮겠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참는 분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그런 부모를 보고 내 부모님은 저렇게 인생을 참으며 살았구나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보다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니 아직 몸이 움직일 때 돈의 가치를 불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위한 데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돈이 80대가 되었을 때 잘했어라는 말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은 미래의 나를 위해 정리해야 한다, 입니다. 8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이 너무 크고 물건이 너무 많다는 고민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했던 내 집도 나이가 들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청소하는 것도 번거로워지며 쓰지 않는 방이 많아집니다. 또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보관해두었던 물건들이 발목을 잡고 결국 집은 점점 어지럽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되어갑니다. 80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정리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50대, 60대는 아직 신체적인 힘도 있고 판단력도 충분한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미래의 나를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곳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과감히 버린다거나, 같은 종류의 그릇이 여러 개 있다면 2세트만 남기고 나머지를 줄여본다거나, 추억의 물건은 사진을 찍어두고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 하면 엄청나게 벅차고 피곤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평한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바리어 프리 설계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시설에 대해 미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아직 건강할 때 이런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불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움직여야 할 때는 이미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만의 집을 정리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집을 정리해야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정리해 두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은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생활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몸이 움직일 때, 마음이 집중할 때 집도 정리하는 것이 미래의 나를 돕는 준비이자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는 수보다 질을 중요시해야 한다, 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고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난 후 매일 누구와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고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문득 자신이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대가 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점은 친구의 수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넓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알게 되는 것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 그리고 마음 편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SNS를 보면 화려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위축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너무 피곤한 관계라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편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체조 교실에 가보거나,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취미 모임에 참석하거나,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가보는 것처럼요. 누군가와 깊이 관계를 맺겠다고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한 인연도 많이 생깁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SNS 커뮤니티나 집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모임도 많죠. 중요한 것은 1인 시간도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는 등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향신료와 같아서 무리하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삶이 허전해집니다.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50대, 60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하지 않았던 일은 예상보다 더 큰 후회를 남긴다입니다. 80대가 된 많은 사람들이 깊이 후회하는 점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젊었을 때 마음속으로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미뤄둔 것들,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그 일들을 하지 않은 채로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런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그때 도전했었더라면, 그때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했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쌓이면서 나이가 들수록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 관심 있었지만 바빠서 시작하지 못했던 악기나 피아노, 기타 같은 것들,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었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미뤄두었던 일들. 이런 작은 소망들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라 후회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50대, 60대라면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라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기고 배우는 과정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좋으니 자기만의 노트에 자유롭게 낙서를 해보는 것입니다. 관심 있던 취미를 체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면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시간이 되고 결국 인생에서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즐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후회를 남기지만 도전한 일들은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로 큰 의미가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한 발자국 내딛어 보세요. 미래의 나는 분명 잘했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6번째는 부모와의 거리는 지금 정리해야 한다입니다. 80대가 되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더 많이 대화했어야 했는데 또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고 간호가 필요해지거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서야 부모님의 원하는 것, 살아온 이야기들을 알지 못해 아쉬움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 위한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살고 싶은 곳, 의료적 희망사항,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 등을 미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미리 조심스럽게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용기 있는 대화가 나중에 가족 모두가 힘들어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며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조언을 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면 불편할 수 있고 너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녀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주거나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더 큰 안심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